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와 군용열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용열차라고 하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제가 여러분의 그 느낌을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1번 열차 순검, 2번 타군과의 싸움, 3번 홍익회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소주를 한 병씩 마셨다. 이 세 개 중에 답이 하나 있죠.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전부 정답이다, 이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해병대의 모범장교,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배경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포항에서 군용열차를 타고 충주역으로 이동하던 그런 군인의 모습, 이런 기억뿐입니다. 이 자식 오늘은 아주 시작부터 구라를 치네. 너 임마 신임 소위 때 광주에서 보병학교 교육 마치고 서울집에 올라오면서 육군 소위들 삥 뜯었다고 그랬잖아. 삥 기억 안 나? 모범장교? 네가 모범장교는 마 해병대에 모범 아닌 사람이 어딨어. 개나 소나 다 모범이지. 너는 모범이 아니라 꼴통 그거 아니었어? 참나 오늘은 시작부터 한판 하시자는 건지.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깝시다. 내가 꼴통이면 해병대에 꼴통 아닌 사람은 또 누가 있어? 다 누워서 침 뱉기지. 그러니까 제가 모범 장교라고 하면 인정하면서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사는 거지. 너는 꼴통이고 나는 모범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냈나?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꼴통이 아니라 모범이었다. 근데 모범이라고 하니까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한테 모범? 그건 아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해병대였다, 이렇게 넘어가시죠. 오늘은 시작부터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지금 배경 화면의 사진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2대대 군수장교 시절 전차와 LVT를 포함한 바퀴 달린 기동장비 48대를 열차에 싣고 병력들과 같이 포항 괴동역에서 충주역으로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팔뚝에 찬 완장, 그 탑자가 보이시죠? 저건 제가 우리 대대에서 탑 클래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탑재 장교. 그러니까 탑자 뒤에 있는 글자는 클래스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실을 제, 탑재 장교. 이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만 3년 동안은 제가 아주 잘 나갔습니다. 겁나는 거 없었어요. 이 훈련 기간에도 너 내려, 그러면 충주까지 걸어서 와야 돼요. 뭐 대대한테 조인트 가지고 야구 방맹이로 맞고, 그거 2개 빼면 잘 나갔어요. 3년 동안 2번 깨졌으면 2년 하고도 363일은 안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면 양호하지. 만 3년 동안 맨날 욕만 먹고 칭찬은 딱 2번밖에 못 받아봤다는 그런 장교들도 있어요. 그 칭찬이라는 것도 휴가 나갔다가 제 날짜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받은 칭찬이래요. 하지만 얼마나 칭찬할 게 없었으면 휴가 나갔다가 제 날짜에 들어온 걸 가지고 칭찬을 해. 그러고 보니까 해병대 장교들 중에도 꼴통이 좀 있었네요. 참나 이게 남사시러워서. 그나저나 오늘은 시작부터 왜 이러냐. 조금 조짐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배경 화면을 바꿔놓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 군용열차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용했던 군용열차만 놓고 보면, 먼저 후보생 시절 진해에서 포항으로 전지훈련을 갈 때 오직 저희 후보생들만 타는 군용열차, 이건 일종의 전용열차죠. 민간인들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에서 전차에 LVT 견인포, 이런 거 전부 싣고 팀 스피리트 훈련지역으로 이동하는 군용열차, 이거 역시나 전용열차입니다. 그리고 장교 임관 후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3개월간 교육받고 실무로 가기 전에 휴가 갈 때 탔던 군용열차, 이건 전용열차는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도 있었다는 뜻이죠.
저희 해병대 해관 71기 보병 소위들은 육군 학사장교 8기인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하고 교육 과정이 같았는데 물론 육군 소위들하고 반을 섞어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기생이 한 130 몇 명 되는데 그중에서 보병은 한 7, 80명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소위들만 따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받았죠. 아무튼 이 7, 80명 중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군용열차를 탔던 동기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충 10 몇 명 됐던 것 같습니다. 20명은 안 넘어요. 그럼 육군 학사장교 600명이었던가? 아무튼 그 중에서 한 300명은 보병, 다시 100명 정도는 저희와 같이 서울 용산역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시는 그런 열차 순검 이런 게 있었겠죠. 하지만 솔직히 저희 때는 장난 반 객기 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술 잔뜩 처먹고 취해서 육군 칸에 가서 해롱대면서 야 돈 떨어졌는데 술값 좀 줘. 그러면 어디나 바른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해병대 소위는 월급 안 받아? 니들은 돈을 다 어디다 써버리고 소주값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의리 없는 자식들. 같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술값 좀 주면 어디 덧나? 니들 강원도 인제 양구 그런 데 들어가면 돈 쓸 데도 없잖아. 그래 우린 광주 월산동에 외상값 갚느라고 땡전 한 푼도 없이 기차 탔다. 어쩔래? 자식들. 우리 해병대가 광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게 얼마나 큰지 니들이 알아? 이 말은 족도 모르면서. 아무튼 그러면 일부 의리 있는 육군 소위들은 팔각모에다 1,000원짜리 한두 장씩을 적선했던 것 같습니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했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자식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군용열차, 즉 다른 칸에는 민간인들이 타고 또 다른 칸에는 휴가 가는 군인들만 타는 그런 군용열차는 저는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이 밖에도 입영열차 뭐 이런 게 더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했던 군용열차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탔던 군용열차 말고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군용열차 안에서 휴가 가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연은 해병대에서 나보다 더 많이 군용열차를 타본 사람 있으면 나와 봐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73년부터 만 1년 동안 본인이 근무하는 포항 1사단에서부터 서울 대방동 해군본부까지 거의 매일 군용열차 안에서 생활했다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송병, 제가 예전에 문취병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문취병은 사단 내에서 문서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최송병은 서울 해군본부와 포항 1사단 간의 문서 수발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대 안에서 점심 먹고 부대 밖으로 나가면 포항역에서 대구역까지의 군용열차, 그리고 대구역에서 용산역까지 하루에 한 편, 야간에만 있는 군용열차를 타고 오전에 해군본부에 들어간 다음 거기서 점심 먹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올 때는 올라올 때 역순, 그럼 내일 오전 포항 1사단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두 명이 매일 상행선 하행선을 타면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무생활 자체가 없으니까 순검도 없다는 뜻이죠. 군대밥 역시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송병은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하네요. 주말에는 집에서 자야 했기 때문에 이런 최송병은 반드시 집이 서울인 대원들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해병대 열차 순검에 대해서 이분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은 없겠죠. 단 이분이 직접 순검을 돌았다는 건 아니고 휴가 나가거나 복귀하는 해병대원들이 열차 안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수시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분이 들려주신 사연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경부선 상행선, 그 다음 날은 하행선 이렇게 군용열차를 탔는데 해병대원에 의한 열차 순검은 상행선과 하행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뭐? 상행선과 하행선이 다르다고? 아이 씨발 삥 뜯는데 서울 가는 기차하고 부산 가는 기차가 달라? 이게 뭔 소리야? 응? 아, 도둑놈이 그런 걸 가려? 네, 가립니다. 70년대 봉천동 도둑놈은 금성사 텔레비에 오리엔트 시계만 들고 나와도 대박이지만 평창동이나 성북동의 도둑님들은 금두꺼비, 롤렉스,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듯이 경부선 상행선과 하행선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해병대 열차 순검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상행선이 물이 좋다. 좀 있는 놈들이 많았다 이 뜻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과거 열차 안에서 육군들한테 삥 좀 뜯어본 분들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육군들의 경우는 대부분 부산이나 경상도 고향에서 휴가를 마치고 전방으로 복귀하는 사람들. 따라서 가진 돈이 많았다. 물반 고기반이다. 하지만 서울서 부산 고향으로 내려가는 육군들은 개털이다. 즉 털어봤자 나올 게 없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좀도둑, 잡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지능범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행선에서 이런 일이 주로 발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포항에서 휴가 나가는 해병대원의 경우 빈털털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일단 포항에서 휴가 나가는 대원의 경우 물론 휴가비를 받겠습니다만 이건 선임들한테 전부 빼앗겼기 때문에 포항 시내에 도착하는 순간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삥을 뜯어야만 했다. 이 뜻입니다. 휴가 나갈 때 선임들이 전문 용어로 센터를 까는데 이때 돈이 나오면 휴가 나가기 전부터 휴가 복귀하는 사람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죠. 휴가 복귀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해병대라고 나가면 뭐 다 이기고 오나?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 여러분은 혹시 08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08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6, 70년대에는 아주 흔하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공갈치다. 그리고 삥을 뜯는다. 이걸 합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갈 쳐서 삥을 뜯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병대가 열차 순검 도는 것을 흔히 08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08치는 행위는 휴가 나가는 대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대 밖이나 기차역 또 열차 안에 타고 있는 헌병들도 대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08 쳤다고 합니다. 야, 술 좀 먹게 돈 좀 줘라. 이런 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이 08이라는 말에는 공갈 플러스 갈취 플러스 앵벌이 앵벌이는 좀 그렇고 그냥 구걸 뭐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73, 4년도 당시 경부선 군용열차를 보면 당연히 완행열차였겠죠. 그때 무궁화호라는 명칭을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열차에는 기관차 다음 1호차가 타군칸 그럼 여기에는 해군, 해병대, 공군 이런 병력들만 탔는데 타군칸이라고 부른 걸로 봐서 이건 육군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해병대 역시나 따라 불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차역마다 있는 TMO라든가 이런 데는 육군 위주였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럼 1호차 다음 칸, 즉 2호차부터 6호차까지 5칸이 육군 칸. 그리고 7호차 이후는 민간인들이 타는 칸이라고 합니다. 또 타군 칸에는 해병대, 헌병, 중사 그리고 헌병이 한 명 같이 탔고 육군 칸 역시나 육군 헌병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열차 순검뿐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해병대와 타군 간의 충돌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1호차에는 2호차로 건너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뭐 화장실을 핑계로 육군칸으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헌병들이 1호차와 2호차 사이에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근무를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육군칸을 털었는지 손가락만 빨던 해병대원들이 지나가는 홍익회 카트 안에 있는 술을 싹쓸이하고 그걸 먹고 취한 해병들은 다시 육군칸에서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육군 헌병과 같이 1호차 타군칸으로 와서 저놈이 때렸어요,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해병대 헌병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뭐 그렇게 후유장애가 남을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건너가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병대 헌병들도 가해자를 상대로 08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술값 좀 집어줘야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꽉 막혀가지고. 해병대 짜리 모르세요? 자, 그럼 군용열차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대원들, 또는 군용열차로 이동을 했지만 다시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를 타야 했던 대원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 뭐 이런 거는 돈을 안 받았다, 그게 아니고 돈을 안 냈다, 이게 정확하네요. 아무튼 무임승차를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해병대는 08 쳤으니까. 그럼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거는 통과. 이쯤에서 다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아닌 고속버스 또는 장거리 직행버스를 타는 대원들은 요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일단 정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금은 냈다고 합니다. 진짜 퀴즈는 여기에 있어요. 해병대는 왜 유독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만 요금을 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일단 표를 끊어야죠. 하지만 차표 없이 승차하는 경우 그 버스 문 앞에서 표를 받는 분이 그냥 딱 3마디 하셨다고 하네요. 야, 이 새끼야, 1000마디. 몇 끼야? 2마디. 표 끊고 와. 3마디. 하나, 둘, 셋. 맞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몇 끼야?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나도 해병대다, 이 뜻이겠죠. 당시 극장이나 터미널 이런 곳에 있는 기도들 중에 유독 해병대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는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매일 기차 안에서 생활해야 했던 1사단 최송명의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해병대 열차 순검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만 당시 그 모습이 무슨 강도들이 칼 들고 돈을 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쏘이 때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했던 그런 수준을 뭐 크게 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부리는 꼬장, 뭐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분은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삥트 들어갈 때 반드시 육군 일병 한두 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야, 너 나 따라와. 입대 전에 좀 놀았던 분들은 항시 누굴 데리고 다니는 걸, 그런 걸 좋아하죠. 자기는 오야붕, 그러면 육군 일병은 꼬붕, 뭐 이렇게 여겼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군이야 당연히 안 간다고 그러겠죠. 그럼 이때는 진짜로 해병대가 08 쳤다고 합니다. 겁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수금을 완료하면 그 육군 일병에게는 수익금의 한 10% 정도를
분배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계산은 정확한 거죠. 그러고 보면 해병대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이 최송병이 평소 문서만 수발하던 중에 어느 날 무슨 라면 박스만한 그런 물건을 서울 대방동 해군본부에서 포항으로 배달을 했는데 최송병들은 가끔 포항이나 서울 쪽 간부들의 사적인 부탁을 받아서 개인적인 물건들도 옮겨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아서 최초 그 물건을 보낸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물건 중에 미 해병대가 포항에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면 암포젤 M, 기억나십니까? 위장약 암포젤 M. 당시에는 아주 특효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포항에서 해군본부 쪽으로 배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보낸 사람보다 높은 분이었겠죠. 그럼 이것도 서울의 높은 사람이 포항의 후배에게 공팔 쳤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데다 08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건 그냥 짜리 또는 상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잖아요.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방금 라면 박스만한 물건, 이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정식으로 최송병에게 부여된 임무. 나중에 포항에 도착해서 헌병대에 인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육군 헌병의 하이바가 한쪽이 완전히 함몰된 상태. 폭력 행위의 증거품이라는 거죠. 아마도 포항 1사단 휴가자가 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송병은 열차 안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의 사고 또한 심각한 것들이 아주 많았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뭘로 쳐야 하이바가 깨지지? 어쨌거나 친 사람은 최소 사단 영창 아니면 남한산성 같겠죠. 그러고 보면 열차 안에서 08 치는 건 애교 수준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은 포항에서 육군 예비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안강역에서 내렸는데, 포항에 무슨 뭐 육군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모양이죠. 아니면 영덕 쪽에서 훈련 받고 포항에서 기차를 탔나? 어쨌든 이분들이 민간인 칸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고 군용 칸으로 우르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군용 칸에는 이 최송병과 해병대원 몇 명이 있었는데, 이때 또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장면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예비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보기에도 그 어른들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보받은 열차 안에서의 타군과의 충돌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방송할 수가 없고, 나중에 제가 눈치를 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렸다가는 타군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구라니 뻥이니 뭐 댓글이 요란해지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6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열차 순검이 진짜로 애교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도 열차 순검을 하는 방식은 일단 해병대 곤조가를 한 곡 부른 다음 팔강모 들고서 노랫값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60년대 중반에는 08 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안 내면 이렇게 뭐 발길질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이동 수송관이라든가 간부들도 그냥 조용히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당시에는 홍익회가 아니라 강생회라고 불렀는데, 이 강생회 카트가 오면 무조건 잡아놓고 거기에 있는 술과 안주는 싹쓸이, 그런 다음 잠깐만 기다려, 지금부터 순검 한 바퀴 돌고 와서 돈을 주겠다, 이러면서 수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거는 당시 해병대는 열차 안에 타고 있는 타군들 중에서 해군을 만나면
큰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집 해군은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가 해병대가 순검을 돌면 해군이나 UDT 대원들은 해병대와 같은 편이 됐다고 합니다. 또 공군은 파랑새, 육군은 지금처럼 땅개, 해병대는 물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7, 80년대에는 해군을 물개라고 부르고 공군은 솔개? 네, 뭐 이런 식이었죠. 또 술집에서 술값이나 이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병대원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해병대 사령관을 팔았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해병대 사령관한테 가서 받아.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과거 열차 순검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보들은 일종의 무용담. 이건 무용담이라고 하면 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까칠한 분들 많아가지고 그냥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넘어갔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다. 제 방송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령 제가 여기서 해병대 과거 열차 순검하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의 옛날 얘기에 너무 딴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제보들은 그때 내가 말이야 이런 식인데 반해 70년대 중반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군용열차를 타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해병대가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 누구도 타치하지 않았지만 유독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다니던 HID가 해병대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순순히 받아들여서 더 이상 깽판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척에 HID 부대가 있어서 군용열차에 그 요원들이 한두 명씩 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해병대도 말 잘 듣죠. 고분고분해요. 오늘은 제가 원래 방송할 내용이 많았는데 이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타군 출신들이 들으시면 아주 경노하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이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슬슬 눈치를 보다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방송이 절대 아니니까 부디 초등학교 전교 회장님 같은 그런 말씀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송 초기에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튜브 쪽에서 저한테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에 대해 구독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시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은 구독을 누르면 매달 돈이 얼마씩 나가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던데 구독을 누른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없습니다. 자주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 주십시오. 올여름 안에 한 10,000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을 누르는데 자꾸 이상한 게 뜨면 자제분들한테 내가 군썰 이주석 이 자식 부탁을 받고 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서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